94년에 김일성이 죽고 나서 16년 동안 김정일이가 하는 것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다. 김정일은 나쁜 놈이다. 요 생각, 김정일은 나쁜 놈이라는 생각을 하려면 뭐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김정일은 나쁜 놈이라는 이야기가 더 발전이 안 되죠. 그래서 그 풍선에다가 김정일이가 먹는 식탁은 이런 것입니다. 김정일은 마누라가 몇입니다. 김정일은 등등 에피소드를 제가지고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북한에서 우리가 북한으로 보내준 그 씨앗, 생각의 씨앗이 자라가지고 북한 사람들을 크게 바꿔놓는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우리 국민들이 참여하고 있으니까 1,400명 정도가 했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 이민복지나 신문의 광고를 보고 지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 손으로 북한을 응징하는 것입니다. 북한을 응징하는 것이 꼭 군대가 하는 것도 아니고 국정원이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돈으로 하는 거고 손발로 하는 겁니다. 손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운동이 있을 때마다 그게 참여하시면은 아마 많은 보람을 느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8월 말 되면은 이명박 정부가 반환점을 도게 됩니다. 반환점. 벌써 2년 6개월이 지났어요. 벌써 2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년 6개월을 보면은 우선 잘한 게 많아요. 경제 위기를 잘 극복을 했습니다. 경제 위기를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잘 극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한테 뜯어먹히지 않았습니다. 북한한테 뜯어먹히지가 않았습니다. 이 두 가지는 굉장히 높게 평가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한미동맹이 상당 부분 좋아졌습니다. 한미동맹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미국에 대한 그 반미의식도 줄어버렸어요. 줄은 정도가 아니라 세계 각국의 여론조사 비교를 해보면은 한국에서의 친미 감정이 지금 79%입니다. 79%. 세계에서 가장 미국을 좋아하는 나라입니다. 노무현 때는 이게 40%까지 내려갔습니다. 갑자기 정권이 바뀌니까 미국을 가장 좋아하는 나라입니다. 79%. 카나다보다 높아요. 카나다보다. 미국 사람이 미국을 좋게 생각하는 것만큼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이 어느 쪽으로 국민을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국민 감정이라는 것도 이렇게 빨리 변한다. 빨리 변한다. 원래부터 반미 감정이 있었던 게 아니죠. 반미 선동을 하니까 반미 감정이 생긴 것입니다. 선동이 제일 문제입니다. 선동이. 유태인들이, 독일 사람들이 왜 유태인을 학살했습니까? 프랑스 사람들은 왜 유태인을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프랑스 사람이 독일 사람들보다 도덕적인 면에서 엄청 뛰어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프랑스에는 히틀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에는 히틀러가 없습니다. 지금 왜 반미 감정이 이렇게 줄어들었냐? 지금은 노무현이 없다. 가장 큰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은 노무현이 없다. 김대중도 없다. 모르죠. 그러다 그 장점 세력이 또 돌아오면 또 반미 감정이 또 높아질 가능성이 많아요. 자, 이런 세 가지죠. 한미동맹의 정상화, 북한에 뜯어먹히지 않았다, 금융위기를 잘 극복했다. 이런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높게 평가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이명박 대통령 하면은 여기 분들 마음속에 우라통이 터지는 경우가 많은 것은 우리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즉 거짓말쟁이들, 반역자들, 또 사가지가 없는 사람들, 예절이 없는 사람들, 법 안 지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막 깽판 세력, 거짓말 세력, 건달 세력, 요런 세 마디 말로 아마 할 수 있을 거예요. 깽판 치고 거짓말을 하고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이 건달만 하는,
이런 세력들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 우리 생활을 위협하면서 큰 소리 치고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뭐 하느냐? 왜 저런 자들한테 중도 정책을 쓰느냐? 저런 자들한테 왜 법을 갖다 대지 않느냐? 하는 대한 우라통 때문에 이 잘하는 게 잘 보이지 않죠. 이 대통령이 잘하는 거 보이지 않죠. 이런 것 때문에 이 신경질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법치라고 하는 말로 다 볼 수 있습니다. 법치 이념 안보죠. 이명박 대통령이 잘 못하고 있는 게 법치에 대해서 잘 못하고 있고 이념 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잘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안보에 대해서도 자꾸 불안하게 되는 이런 요소가 있습니다. 안보, 이념, 법치. 그런데 작년부터 우리가 계속 이런 경고를 했어요. 중도 실용 노선이 경제하고 복지 문제에 적용되는 것은 괜찮지만은 이 안보 문제, 이념 문제, 그리고 법치에 중도를 적용하면 큰일 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법이 무너져 버리고 적과 동지를 구분하지 못하게 된다. 국가가 생존하려면은 반드시 누가 적이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누가 동지냐 하는 것도 알아야 된다. 적과 동지를 구분해 주는 게 뭐냐? 바로 그게 이념이라는 겁니다. 이념. 자유민주주의의 적은 북한이다. 자유민주주의를 같이 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은 우리 편이다 하는 것을 판단하게 해주는 잣대가 바로 이념입니다. 이념. 그래서 이념이라는 것은 뭐냐?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면 공동체의 이해관계에 대한 자각입니다. 공동체의 이해관계에 대한 자각이 바로 이념이라는 것입니다. 즉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이해관계, 뭐가 손해고 뭐가 득이 되느냐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기준이 없으면은 뭐가 우리 편이고 뭐가 적인지, 뭐가 우리한테 득이 되고 뭐가 손해가 되는지를 알지 못해요. 그것을 알도록 해주는 것이 이념이라는 것이고, 쉽게 말하면 자유민주주의, 반공자유민주주의죠.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이념은 끝났다 이러면 이념 시대는 끝났다. 중도가 좋다. 좋은 게 좋다.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땅속으로 파묻어야 돼. 역사의 쓰레기더미에 던져야 돼. 친북 좌익 세력들이 지난 지방선거를 계기로 다시 전면에 나오도록 하는, 이것을 허용하는 이런 결정적 실수를 못했다. 이게 지난 2년 6개월 이명박 정부의 한 일을 총괄적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2년 6개월 동안 뭘 해야 될 거냐? 잘한 것은 계속 잘하게 하고 부족한 부분 이걸 해결해야 되죠.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한테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해야 됩니다.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복잡하게 요구할 필요 없이 두 가지만 요구하면 된다. 이 나눠드리는 서론문에 다 있습니다. 두 개만 해달라. 복잡하게 뭐 다 이것저것 해달라고 하기에는 시간도 이제 없습니다. 2년 6개월 동안 할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첫째, 6.15 선언을 해결을 해달라. 6.15 선언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것은 더 이상 효과가 없는 문서인 걸 공식적으로 청정을 하라. 그 다음에 중도 노선을 수정을 하라. 중도 노선을 법치나 이념이나 안보 문제에 변대니까 이 두 가지를 요구하자 이겁니다. 두 가지를 요구하자. 그런데 이 6.15 선언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여기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무슨 대화를 할 때마다 6.15 선언 여러 번 이야기를 들으실 것입니다. 신문 방송에도 6.15 선언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6.15 선언을, 김대중 노무현 세력은 6.15 선언을 무슨 경전이나 되는 것처럼 계속 유지 발전시켜야 된다고 신주단지 모시도록 그렇게 선언하고 있고, 저 같은 사람은 6.15 선언은 만학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학의 근원이라고.